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이블 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알베르트 코스타지움, 김유경 옮김, 현대지성에서 출간한 언어의 뇌과학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뇌에 두 언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중언어, 나아가 다중언어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또 일상에서 2개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뇌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까요? 말의 생산성과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2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저명한 과학 저널에 150편 이상의 글을 기고해온 저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집대성해 언어의 뇌과학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주의력과 학습 능력, 감정,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지 영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최신 연구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생생한 깨달음이 뇌과학과 심리학, 사회학적인 지식과 어우러져 시종일관 신선하고 즐거운 지식 여행으로 독자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네요. 오늘은 프롤로그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토킹 헤즈, 토킹 헤즈, 토킹 헤즈. 1980년 뉴욕 센트럴파크에 모인 사람들은 밴드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렸다. 음악 평론가들에 따르면 그룹 토킹 헤즈는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뉴욕의 포스트 펑크록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는 음악적 흐름의 밴드다.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도 이미 토킹 헤드가 있다. 인간을 토킹 헤드, 말하는 머리를 가진 동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모두 언어에 관심이 있다. 첫마디를 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에서부터 뇌 손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모두 뇌의 언어 처리와 습득 과정에 관해 궁금해한다. 어떻게 하나의 뇌에 두 언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뇌의 언어적 기능을 알고 싶다면 이중언어 현상을 꼭 살펴봐야 한다. 그 연구를 통해 언어가 주의력, 학습, 감정,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다른 인지 영역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중언어 사용은 인간 인지 연구에서 창문 역할을 한다. 이 책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답변보다 질문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관련 연구에 관해 호기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어떤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아 그럴 수 없는 질문도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특히 이 여행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과연 두 언어에 노출된 아기들은 두 언어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중 언어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기들의 언어 학습 과정은 어떤 점이 다를까? 이중 언어자가 두 언어를 계속하게 해주는 뇌 영역은 어디일까? 이중 언어 사용은 다른 인지 능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뇌 손상을 입으면 두 언어가 어떻게
손상될까? 제2 언어 사용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질문들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친숙한 예를 먼저 생각해보자. 알렉스는 미국 보스턴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영어를, 아버지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부모는 각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고심했다. 아들의 언어 인지 과정이 단일 언어 사용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이민자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처럼 두 언어에 노출된 아이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알렉스는 부모가 사용하는 두 언어의 소리와 단어를 구분하는 법, 즉 두 가지 다른 음운 및 어휘 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해 두 언어를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아이는 어떻게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중언어 환경으로 언어 형성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는 알렉스가 큰 어려움 없이 두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게 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살펴볼 것이다. 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살필 예정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들이 연구 대상인 경우도 있다. 언어 발달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학자들도 대단하다. 현재 알렉스는 14살이고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 그리고 영어까지 3개 국어를 완벽하게 한다. 그의 입에서 이 새 언어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다. 눈치챘겠지만 알렉스는 내 아들이다. 반대 사례도 있다. 라우라는 3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초기 단계다. 바르셀로나에 혼자 살고 있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한다. 그녀는 최근까지 거의 80년 동안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딸 마리아와 이야기할 때는 꼭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긴 했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의 병세는 언제 심해지고 인지능력 저하는 언제 일어났나요? 앞으로는 무슨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대화하면서 어려움 없이 두 언어를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살피다 보면 마리아에게 답해줄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뇌에서 두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활요법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뇌에 두 언어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알아보는 여행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연구를 자세히 소개하다 보면 중간에 가던 길을 잠깐 멈춰야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즐겁고 유익하며 방해거리가 별로 없는 여행이 될 것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라고 말한 공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